최상 대표입니다. 토지보상 잘 받는 법 시리즈 7번째.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하였고요. 국가, 지자체, 사업 시행자, 지주에게도 이익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토보상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였어요. 제도는 좋은데 대토업체 간 경쟁에 의해서 많은 사업장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LH나 국토부가 좀 관리를 좀 못한 부분도 있죠. 대토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보상금이 나가는 것을 줄이고, 즉 현금 유동성을 좀 줄이고 원주민의 재정 착률을 높이며 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지주가 개발 사업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낮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대토보상권을 질권 설정하고 증권사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고가 나서 대부분의 현장이 이제 토지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부동산 산업의 관점, 또 뭐 부동산 균형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산업의 관점에서는 이제 밸류를 업하는 관점이 밸류업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균형이나 공익적 관점에서는 또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또 약간 균형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요 법이 나왔을 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든가 토지보상법에 어, 알면서도 좀 봐준 부분이 있어요. LH가 조금 경영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대토보상권에 많은 레버리지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증권사의 어떤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리스크나 증권값 시스템에서 그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점점 이제 소형증권사로 내려오면서 소형증권사로까지 이렇게 영업이 됐던 거예요. 대토보상권을 활용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때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처벌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지금은 증권사 불법 대토 레버리지는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지금은 여러 개 있지만 최초의 현장은 딱 두 곳이었습니다. 경산 대임지구와 대구 연호지구. 예, 제가 했던 곳이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최초로 레버리지가 안 일어났느냐? 이 스토리가 좀 웃긴데요. 이제 12월 달에 보통 토지 보상이 12월 달에 한꺼번에 샥 열리거든요. 7개, 8개, 뭐 많을 때는 10개까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부족합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제 대토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제 LH에서 대토를 해달라 그러니 저희는 대토를 할 수가 없고 전 증권사 직원이었으니까 이제 대토 PM 업체들한테 쭉 수소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경상도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하면 수도권에 1조짜리를 해야 되는데 뭐 경상도에 뭐 500억짜리를 할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LH 대구 지역 본부에서도 난감한 입장이었었고 그 이 내용을 또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해주면서 채권을 받게 한 거예요. 왜냐면 순위를 높이려면 채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돌이켜보면은 이제 업무대행사 쪽에다 막 수수료 10%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내려왔었어요. 예, 12월 달에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니까 이제 직원들이 부족했던 거였죠. 예, 경산 대임지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대구 연호지구를 또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LH에서. 그래서 이제 LH에서 와달라고 해서 연호지구를 내려갔는데 이제 D증권사, DB증권 직원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제 저랑 다른 직원이랑 싸우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불법이라고 하면서 서로 녹음하고 막 본사에 찌르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찌르고 그쪽도 찌르고 서로 막 싸우고 지점끼리 싸우고 돌이켜보면 그 경쟁만 아니었으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연호지구의 독점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경산지구에서 그리고 연호지구에서 한 필지 정도에서 두 필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이제 처벌금지 규정이 생기면서 이제 레버리지는 없어졌고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레버리지가 왜 일어나지 않았냐? 증권사의 채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증권사가 어떻게 해서든 채권을 좀 벌어보려고 이 대토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고 대토를 하게 해서 채권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은 대토 현장이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대토 순위를 높이려면 전체 보상금을 분모로 하고 대토 보상권과 채권 보상의 합계액이 높은 자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대토 보상을 가져가려면 채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증권사 직원인 저는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대토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 개인 증권사의 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합법적인 대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는 채권을 갖게 됐고요. LH는 처음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DBPF에서 이게 사실 뭐 고양 장항지구 등 해가지고 대출이 좀 잘못 나갔었어요. 근데 M사 등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팽산한 것 같은데 업무 대행사를 이제 본인이 선정을 해서 이제 우회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법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 DB증권은 수천억 원의 민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서 그냥 단순히 채권 영업이 실패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끝났을 거예요. 아마 DB증권의 3지역 본부는 아마 날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레버리지를 쓴 대토 업무 대행사들이 부실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전화도 잘 안 받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각종 법무법인들이 이제 기타 신생 대행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대행사들이 뭐 자본금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 준공, 금융, 분양, 임대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그 다양한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랑 금융사들이. 그래서 경험이 없는 업무 대행사들이 단순 모집만 하는 형태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토 보상의 처음과 끝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 대토보상 지주의 PM 수수료를 지금까지 퍼센트 방식이었잖아요.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인당 100만 원씩만 받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보상법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모두 준수하며 지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